안녕하세요. 건강 백세를 지향하는 산야토 동의보감 건세상 약초TV입니다. 오늘 저는 도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야트막한 산으로 산야초 탐방을 가는 중입니다. 자,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? 작은 연못이 보이죠? 저 연못 둑을 따라 가지고 그 앞쪽에 산으로 올라갈 겁니다. 자,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풀이 보입니다. 일일 약학 오늘의 약초는 독성이 매우 강해서 예전에 사약 원료로 썼다는 두부꽃입니다. 한방에서 이 두부꽃을 초라는 약재를 쓰고 있죠.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방송하는 목적은 이 두부꽃을 도심에서 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쑥캐로 나가서 쑥인 줄 알고 채채 뜯어먹고 중태에 빠졌다는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. 자, 오늘 이 식물의 잎하고 뿌리까지 제가 상세하게 보여드릴 테니 정확하게 봐두셨다가 오인해서 먹고 뭐 죽느니 사느니 이렇게 얘기 안 생기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사실 이 두꽃 즉 초 이파리 어릴 때 나오는 거 보면 초보자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봄 나물인 줄 알고 있죠. 물론 맹독은 이 식물이 뿌리에 많이 들어있지 잎에는 사실 뿌리보다는 적습니다. 그러나 그렇다고 잎을 먹고 중독이 안 되느냐? 그건 아니죠. 자, 잎 한번 상세하게 보십시오.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잎은 아직 이 초 어린 잎이고요.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꽃대가 올라오면서 지금 이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요. 줄기잎이 새로 나옵니다. 그때는 잎도 좀 넓직하고 크고요. 그러니 사계절 관찰을 안 하면 이 식물이 독초인지 뭐 약초인지 잘 모르죠. 아마 매스컴에는 많이 발표 안 되지만은 전국에서 이런 맹독초를 먹고 1년에 여러 수백 명이 입원하고 또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도 생기죠. 자, 이 두꽃 사실 예전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. 장희빈의 사약에다 넣고요. 그리고 예전에 사약을 만드는 주 원료에 쓴 것이 이 두꽃 아닙니까? 그리고 제가 조금 전 이 방송 편집하기 전에 KBS 1 방송에서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 두꽃 잎을 나물인지 알고 뜯어먹고 동네 주민들 7명이 입원해서 지금 치료 중이다라고 하는 내용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어떤 동네 한 촐로가 이 뿌리를 가지고 약수를 담았답니다. 그래서 자기는 많이 안 먹고 조금씩 자주 먹었대요. 아주 조금씩.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노인 6명이 집에 놀러 왔답니다. 그래서 이 영감님이 저 맹독초로 담아놓은 그 술 있죠. 놀러 온 영감님들한테 한 잔씩 드렸는데 동네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던 이런 아주 끔찍한 일도 벌어졌죠. 바로 이것이 두꽃 즉 초 아닙니까? 자, 이 두꽃의 약성은 따뜻한 성질이고 맛은 써며 독은 즉 맹독입니다. 자, 뿌리 한번 보십시오.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뿌리를 좀 채취했습니다. 어떻습니까? 뿌리가 새카만 게 어찌 보면 작은 마늘 같기도 하죠. 그런데 이 뿌리 하나면 약 우리 보통 어른들 5명은 이렇게 사망할 정도로 맹독입니다. 자,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. 지금 제가 가는 이 언덕배기 즉 연못 밑에 아주 새파랗게 많이 나와 있죠. 여기 있는 만약에 뿌리를 다 캔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아마 거의 사망시킬 만큼 아주 많은 양 아닐까요? 그러니 어떠한 경우라도 보통 사람들은 이 두꽃 즉 초뿌리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물론 한의사나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은 이 법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독소를 거의 완화시키죠. 그 다음에는 아주 미량 소량씩 투여해 가지고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은 일반인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. 그렇지만 이 초 전문가들은 법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즉 독을 거의 없앤 다음에 약재를 쓰기도 하죠. 즉 암을 다스리는 항암 약재를 쓰기도 하고요. 그리고 진통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. 또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는 진정 효과도 뛰어나고요. 그러다 보니 신경통 또는 하지마비, 두통, 간질환 환자 그리고 각종 암에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초죠.
그렇지만 이 독성이 강한 이 초는 아주 예전에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아주 나쁜 용도로 썼다 하는 기록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 초, 즉 두꽃은 주로 음지 쪽에만 자라죠. 습도가 많이 높고요. 그리고 이거 말고 천남성이나 이런 것도, 즉 맹독초들은 대부분 음지 쪽에 습도 높은 곳이 자라지 해살 잘 들어오고 이런 양지 쪽에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초, 즉 두꽃은 주약재를 뿌리로 쓰는 거지 지상부 쓰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 그 뿌리는 지금 캐는 게 아니고 가을에 잎이 누렇게 물들고 나면 그때 채취하는 겁니다.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 일반인들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사실은 약초 공부하려고 하면은 몸에 좋은 것을 배울 게 아니고요. 오히려 독이 강한 이런 독초 있죠.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해가지고, 야, 독초는 뭔지, 약초는 뭔지를 아마 아시는 게 정석이죠. 자, 오늘 약초 장희빈이 사약에 썼던 초, 즉 두꽃입니다. 그것도 오늘은 어린 잎이고요. 지난해 제가 촬영해 두었던 이 두꽃, 꽃 한번 보십시오. 이 두꽃이라는 얘기는 꽃의 모습이 옛날에 장수를 썼던 그 두구 있죠. 전쟁 때 썼던 철모, 두처럼 닮았다라고 하여 두꽃이고요. 맹독초다. 즉 사약의 원료로 쓰던 아주 그런 맹독초다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꽃 잘 들어두셨죠? 자, 그래도 잘 모르시면은 제가 집필한 산야초 과정백과 글 넘버 316번에 가면은 이 두꽃에 관련되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인의 약술도 아주 진귀한 약술 담는 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 있죠. 이 한약재 담는 그런 복방 약술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. 또 빨간 책이 있죠. 발효 생활. 이 책은 바로 효소 전문 서적입니다. 효소 잘 못 담는 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이 책 한 권이면은 효소 박사가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웬만한 풀 나무는 여기 다 있습니다. 잘 활용하시고요. 그리고 또 혹시 제 방송 엄지척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나요? 특히 엄지척은 매 풀에 한번 눌러서 손의 색상이 까맣게 되도록 해주시고, 구독은 우리 스마트폰 중간에 있는 빨간 것이 구독 아니습니까? 이거 손가락만 까딱 하면 되면 되죠. 그리고 이 구독해놔 놓으면 입맛대로 뭐 보고 싶은 프로 마음대로 골라봐도 되고요. 또 지나간 프로도 전부 다 볼 수 있죠. 구독 눌러 놓으시면 무료로 마음대로 볼 수 있고요. 그러니 꼭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아래 자막에 저 업무용 폰 번호 넣어줘. 저 번호는 제 개인 쓰는 번호가 아니고 제 사무실에 업무용 쓰는 공용 폰입니다.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서도 전화하셔봐야 안 받습니다. 반드시 뭐 주문을 하거나 할 때는 문자를 남겨주시고, 그리고 업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가 업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업무 시간에 주시기 바라고요.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